안녕하세요. 그라운드X 원래그룹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과 프론트엔드 개발을 맡고 있는 김경구, 닉네임은 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발표를 들으러 접속하신 분들은 블록체인이란 단어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블록체인에서 동작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기 위한 언어인 솔리디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듣고 나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 개념을 잡고 간단한 컨트랙트 개발까지 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간간히 뉴스에서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개발자 연봉이 다른 직군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기사를 접했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스마트 컨트랙트를 학습하고 개발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비앱, 즉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과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엇인지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언어인 솔리디티를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립이란 앱에서 사용한 컨트랙트 코드를 이용하여 구현 예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과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은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그럼 블록체인은 무엇일까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면 세션을 따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공유할 내용이 많은 주제이지만 지금 이 시간엔 개발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블록체인은 사용 기록과 데이터가 오픈되는 공용 서버 혹은 공용 컴퓨터 정도로 인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는 한 대로 관리되는 것이 아닌 많은 수의 서버로 분산되어 있고 각 서버는 모두 동일한 데이터로 동기화되지만 서버의 소유주는 서로 다른 사람인 서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하면 데이터가 모두 오픈되는 공용 서버인데 이 서버는 많은 수의 서버로 분산되어 있고 서버는 서로 동기화된다. 그런데 서버의 소유주는 모두 다 다른 사람이다. 이게 블록체인이다. 정도로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서버, 즉 블록체인은 그럼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특성은 투명성, 불변성, 보안성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모두 오픈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내에서 누가, 언제, 어떤 요청을 하였는지와 같은 내용을 누구든 볼 수 있고 컨트랙트 수행 요청의 경우 어떤 로직으로 동작했는지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투명성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한 번 기록되면 그 기록은 영원히 유지됩니다. 여기서 기록이라 하면 모든 동작에 대한 로그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로그는 블록체인에 차곡차곡 쌓여 있고 어떤 누구도 지울 수도 변경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은 소유주가 서로 다른 분산된 서버이고 서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특정 소유주가 임의로 데이터를 변경하려 하는 경우나 혹은 해커가 하나의 서버를 털어 데이터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서버가 정상적인 데이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공용 서버 전체의 데이터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를 해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블록체인의 특성을 살린 비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활용 사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이나 세계적 명화같이 엄청 비싼 하나의 자산을 나눠 지분을 분배하고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분만큼 공유받는 앱들입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앱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빌딩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백억 원이 있어야 하는데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하나의 빌딩에 대해 지분을 나눠서 구매하고 해당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은 지분만큼 할당받으며 지분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목돈이 없더라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게임 산업 쪽에서는 게임 아이템을 게임사의 DB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블록체인에 올리는 시도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외부에서 친구들이나 다른 유저들끼리 아이템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서로 다른 게임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아이템을 강화하는 로직을 블록체인 위에서 돌려
아이템 강화가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로 동작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앱이 예시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면 갖게 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돈, 재산 및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토큰화하여 쉽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처럼 중개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컨트랙트 상에서 시스템화할 수 있어 그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래에 있어서는 당사자들 간의 신뢰 문제를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랙트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모든 약관을 포함하고 거래 자체에 대한 정보가 블록체인에 영구 기록되기 때문에 계약 관리에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다만 만약 작성한 코드에 취약점이 있고 해당 컨트랙트에서 자산을 관리한다면 누군가가 그 취약점을 이용해 자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서는 계약을 진행하는 중 예외사항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법을 기반으로 해석에 따라 사후 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 컨트랙트는 시스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예외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컨트랙트를 작성하고 배포할 때 코드에 취약점은 없는지 반복해서 검토를 하고 예외사항에 대한 고려도 최대한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완벽한 코드를 만들고 배포하고 컨트랙트 동작 중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솔리디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디티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기 위한 언어 중 하나로 타 언어에 비해 최소 기능만 있는 매우 단순한 언어입니다. 많은 블록체인에서 솔리디티를 컨트랙트 작성 언어로 채택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클레이튼과 이더리움이란 블록체인에서 솔리디티를 지원합니다. 이 솔리디티는 매우 단순한 언어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습득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솔리디티 코드를 컴파일하면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바이트 코드를 블록체인에 올려 컨트랙트를 작동시키게 되고요. 이렇게 블록체인에 올라간 바이트 코드는 누구나 조회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컨트랙트 코드를 알면 블록체인에 올라간 바이트 코드와 비교하여 코드 검증이 가능하고 검증한 컨트랙트가 어떤 로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행시키는 것은 트랜잭션 단위로 수행됩니다. A라는 컨트랙트에 F라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를 블록체인상에서 수행시키고 싶다면 A 컨트랙트에서 F 함수를 수행시켜줘 라는 정보를 담은 트랜잭션을 만들어 블록체인에 요청합니다. 요청한 트랜잭션은 실시간으로 처리되지는 않고 여러 트랜잭션들을 블록 단위로 묶어 주기적으로 한 번에 처리가 됩니다. 클레이튼에서는 1초당 하나의 블록이 생성되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모든 요청은 블록체인의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요청에 대하여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을 수수료로 내어야 하는데 클레이튼에서는 클레이라는 디지털 자산을 사용합니다. 이런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을 만들어 요청하는 각 사용자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에서는 기존 서비스들에서의 회원가입과 같은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대신 각 사용자들을 어드레스라는 개념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어드레스는 암호 알고리즘 중 비대칭 키 알고리즘을 이용하는데 이 알고리즘에 따라 생성된 퍼블릭 키를 기반으로 각 어드레스를 만들고 해당 어드레스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퍼블릭 키와 대칭되는 프라이빗 키로 증명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쉽게 기존 개념과 비교하자면 퍼블릭 키는 기존 시스템에서 ID이고 프라이빗 키는 비밀번호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솔리디티의 기본 문법입니다. 다른 언어들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여러 자료형과 비트 연산자 등을 포함하는 기본 수식들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의 언어와 문법을 비슷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자료형 중 어드레스라는 자료형이 있다는 것과 소수점이 있는 자료형을 솔리디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특성상 컨트랙트를 설명드리다 보면 블록체인에서 수수료 혹은 가치 교환 기준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이 있는데, 클레이튼 블록체인에서는 클레이라는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랙트의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컨트랙트의 형태는 다른 언어에서의 클래스와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 컨트랙트 안에는 크게 상태 변수, 함수, 이벤트, 모디파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상태 변수나 함수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개념이고, 이벤트의 경우 블록체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태 변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트랙트 내에서 상태 변수는 컨트랙트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값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컨트랙트 혹은 비앱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값들을 이 상태 변수에 저장하고 관리를 합니다. 인티저나 스트링 등 간단한 자료 형태를 저장하기도 하지만, 맵을 사용하여 키, 밸류 형태의 자료를 저장하여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컨트랙트 내 함수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로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로직이나 컨트랙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야 하는 상태 변수 값을 여러 조건에 따라 바꿔주는 내용이 함수로 구현이 됩니다. 블록체인에서 동작은 함수를 수행하는 데이터를 담은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발생시켜 트리거링 됩니다. 컨트랙트에서 함수는 트랜잭션 단위로 수행된다고 설명드렸었는데, 각 수행된 트랜잭션은 고유한 트랜잭션 ID를 가집니다. 이 ID를 통해서 트랜잭션 동작의 세부 내용을 조회해 볼 수 있고, 이 세부 내용은 트랜잭션과 관련된 여러 정보와 해당 트랜잭션 수행 중 발생한 이벤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벤트는 컨트랙트 로직 동작 중 중요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출력해야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선언하는 부분과 트리거링하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는 데이터 세이브드라는 이벤트가 정의되어 있는데, 데이터라는 인티저 값을 출력하는 내용입니다. 스토어 데이터 함수를 통해 컨트랙트의 스토리지에 스토어드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었는지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음 모디파이어는 함수가 동작하기 전에 수행되는 내용을 담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함수가 수행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었는지 사전 체크를 하는 로직들이 이 모디파이어에 담기게 됩니다. 특정 어드레스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라든가 특정 시간에만 함수가 동작하도록 구현해야 할 때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는 onlyOwner라는 모디파이어가 선언이 되어 있고, 스토어 데이터 함수에서 해당 모디파이어를 호출합니다. 이 경우 스토어 데이터를 실행하는 요청이 왔을 때 해당 함수 수행 전에 onlyOwner라는 모디파이어에 담겨 있는 로직을 먼저 수행하고, 그 후 언더스코어가 있는 부분을 만나면 호출한 함수로 돌아가 이후 함수 로직 부분이 수행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컨트랙트의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만 볼 수 있는 몇 가지 개념을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잭션 프로퍼티입니다. 이전에 잠시 설명드렸듯 블록체인의 모든 요청은 트랜잭션 단위로 수행이 되고, 컨트랙트에서는 현재 수행되는 트랜잭션의 정보를 트랜잭션 프로퍼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랜잭션에 담기는 정보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클레이를 어떠한 데이터를 담아서 보내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라는 사람, 즉 A라는 어드레스가 특정 컨트랙트 F 함수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는다면 이러한 요청이 담긴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트랜잭션을 만듭니다. 컨트랙트를 작성하다 보면 요청한 트랜잭션이 어떤 어드레스로부터 받은 요청인지,
얼마만큼의 클레이를 컨트랙트로 보냈는지 알아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메시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데 밸류 프로퍼티를 통해 트랜잭션으로 전송된 클레이의 수량을 알 수가 있고 샌더 프로퍼티로 트랜잭션을 보낸 어드레스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제에서는 누군가가 클레이를 담아 디포짓 클레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디포짓이라는 이벤트로 누가 얼만큼의 클레이를 컨트랙트에 보냈는지 이력을 남기도록 합니다. 다음은 어드레스 프로퍼티입니다. 각 사용자와 블록체인에 배포된 컨트랙트는 고유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트랙트 코드에서는 이 어드레스와 관련된 몇몇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컨트랙트를 구현하다 보면 특정 주소, 여기서 대상이 되는 주소가 사용자의 주소인지 컨트랙트의 주소인지 관계없이 해당 주소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 즉 클레이가 얼마인지 정보를 조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랙트에 담고 있는 클레이를 다른 주소로 보내는 로직을 구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어드레스의 프로퍼티가 밸런스와 트랜스퍼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제에서는 withdraw clay라는 함수를 특정 주소를 담아서 호출하면 해당 주소로 컨트랙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클레이를 보내게 됩니다. 코드를 보면 전달받은 어드레스 2의 프로퍼티 중 트랜스퍼를 호출하며 그 인자값으로 this, 즉 해당 컨트랙트의 밸런스를 전송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송 완료 후 withdraw라는 이벤트를 호출하면서 얼마만큼의 클레이를 누구에게 전송했는지 이력을 남기고요. 그리고 컨트랙트를 구현하다 보면 특정 시간에만 동작하는 로직을 만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함수는 특정 시간까지는 동작을 하다가 해당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동작이 되지 않는다던가 혹은 미래에 어떤 시점이 되면 그 시점부터 활성화돼서 동작하도록 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블록 프로퍼티를 이용합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듯 트랜잭션들은 일정 시간 동안 모았다가 하나의 블록에 담겨 처리가 되는데 지금 처리되고 있는 트랜잭션이 몇 번 블록에 담기는지 그리고 해당 블록이 생성되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컨트랙트에서 이 블록 프로퍼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넘버라는 프로퍼티를 통해 트랜잭션이 담기는 블록의 번호를 알 수가 있고 타임스탬프를 통해 해당 블록의 시간을 유닉스 타임 기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예제에서는 디포짓 클레이를 했을 때 해당 트랜잭션이 몇 번 블록에 담기고 언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디포짓 인포라는 이벤트로 출력하도록 구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러 핸들링입니다. 컨트랙트의 함수를 수행하다가 특정 상황일 때는 해당 트랜잭션을 수행시키지 않고 요청 자체를 실패하도록 만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랙트 내에 스토리지 내용 변경을 포함하여 해당 트랜잭션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도록 해야 할 때 명시적으로 에러 상황을 만듭니다. 주로 쓰는 문법이 require문과 revert문인데 require문은 인자로 비교 연산자 등을 넣어서 그 인자가 참이 되는 경우에만 다음으로 넘어가고 거짓인 경우에는 두 번째 인자로 담은 에러 메시지를 발생시키도록 하면서 트랜잭션을 fail 상태로 만들도록 합니다. 리버트문은 따로 비교 연산자를 넣는 것 없이 리버트를 만나면 그 리버트 안에 담은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면서 트랜잭션을 fail 상태로 만들도록 하고요. 예제에서는 withdraw clay를 요청하였을 때 만약 클레이 전송을 요청하는 주소가 0일 경우와 컨트랙트가 가지고 있는 클레이가 전송을 요청한 클레이 수량보다 작을 경우에 트랜잭션을 fail 상태로 만들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립이란 앱에서 그라운드X가 진행한 회원가입 이벤트를 어떤 컨트랙트로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은 저희 그라운드X에서 개발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지갑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4탭, 더보기 탭으로 진입한 후 전체 서비스를 누르고 클립을 누르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로 사용한 회원가입 이벤트 페이지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해당 내용을 볼 수가 있으므로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클립 가입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클립을 출시하고 초기에 회원가입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클립에 가입한 회원에게 선착순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50클레이와 웰컴 카드를 지급하는 이벤트였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이미 종료된 이벤트이고요. 이미 지난 이벤트이긴 하지만 클립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햄버거 메뉴를 클릭하고 이벤트 메뉴를 클릭하면 하단에 클립 런칭 기념 웰컴 패키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가입을 하면 웰컴 카드를 지급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선착순으로 클레이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 담겨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디지털 자산의 지급은 컨트랙트 베이스로 동작하도록 기획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른 요구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가입한 회원의 어드레스에 선착순으로 가입 즉시 실시간으로 클레이를 지급한다. 그리고 가입한 회원의 어드레스에 가입 즉시 NFT 컨트랙트에서 웰컴 카드를 발급한다가 주요 기능이었습니다. 이 주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선착순 지급을 위한 클레이를 컨트랙트에 보관하고 관리되어야 했고 지급 대상자를 인자로 담아 컨트랙트를 수행하여 디지털 자산을 주는데 이것을 아무나 호출할 수 있고 수행이 되면 당연히 누군가가 자산을 탈취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된 사용자의 경우에만 지급 요청을 수행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관리를 위해 요청 수행 시 발급한 내용에 대한 이벤트를 발생시키도록 하였고요.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컨트랙트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랙트의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정보들은 웰컴 카드 발급 시 사용할 카드 컨트랙트의 주소, 그리고 얼마의 클레이씩 지급할 것인지 정보를 담은 클레이 퍼 어카운트 값, 몇 명의 신규 회원이 디지털 자산을 받아갔는지 관리할 커런트 카운트 값, 그리고 허가된 사용자만 특정 메소드를 실행시키도록 하기 위한 오너라는 값을 스토리지에 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이벤트를 정의하였는데 이벤트 종류는 두 가지로 클레이와 카드를 모두 지급했을 때 호출되는 민트 카드 위드 클레이, 그리고 클레이 선착순 지급이 끝나서 카드만 발급되었을 때 호출되는 민트 카드 위드아웃 클레이 이벤트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컨스트럭터인데요. 이 컨스트럭터는 컨트랙트를 배포하는 것과 동시에 딱 한 번만 수행되는 부분입니다. 작성한 컨트랙트에서는 배포와 동시에 웰컴 카드를 발급을 위한 NFT 카드 컨트랙트의 주소와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클레이를 한 명당 얼마씩 지급할지에 대한 정보를 인자로 담습니다. 실제로는 50클레이로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컨트랙트를 배포한 어드레스를 message.sender로 접근하여 해당 어드레스가 컨트랙트의 오너 어드레스임을 등록하도록 합니다. 권한 관리를 위해서요. 이러한 정보들은 컨트랙트의 스토리지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엔 only owner라는 모디파이어를 작성했는데 이전에 설명드렸듯 모디파이어는 함수가 동작하기 전에 수행되는 내용들을 담습니다. 이 only owner에서는 첫 번째 줄에 requirement이 있어서 트랜잭션을 발생시킨 어드레스가 사전에 등록된 오너 어드레스와 같은지 비교하는 로직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only owner modifier를 적용하는 함수를 오너 어드레스가 아닌 다른 어드레스가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면 이 requirement 때문에 함수가 수행되기 전에 트랜잭션이 fail 처리될 것입니다. 다음엔 mintCard라는 함수를 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특정 어카운트, 즉 어드레스에 클레이와 웰컴 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함수를 아무나 수행할 수 있다면 의도치 않은 계정으로 컨트랙트에 담겨있는 자산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mintCard 함수는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계정만 수행할 수 있도록 only owner modifier를 호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함수에서는 웰컴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을 먼저 수행합니다. 웰컴 카드는 선착순과 상관없이 모두 지급되는 것이니까요.
컨스트럭터에서 저장했던 토큰 컨트랙트 어드레스를 활용하는데 이미 배포된 컨트랙트의 메소드를 컨트랙트의 주소 기반으로 호출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제에서는 토큰 컨트랙트에 bulk mint with token URI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신규 웰컴 카드를 발급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클레이 전송과 이벤트 호출 부분이 남았는데 클레이 지급은 컨트랙트에 사전에 담아두었던 클레이를 지급하는 거라 컨트랙트가 담고 있는 클레이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클레이를 지급해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 어드레스 dis.balance를 통해 해당 컨트랙트가 들고 있는 클레이 양을 확인하고 전송하려는 클레이 수량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클레이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미 선착순 지급을 위한 클레이는 모두 소진된 것이라 카드만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민트 카드 without 클레이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클레이가 남아있는 경우는 요청한 어드레스로 클레이를 전송하고 민트 카드 with 클레이 이벤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로직으로 해당 이벤트가 동작하도록 컨트랙트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생소한 개념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보다 보면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컨트랙트 개발에 있어 컨트랙트 보안이라든가 업그레이더블 컨트랙트 등 디테일하게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음번 이프 카카오에서는 컨트랙트 개발자가 지금보다 많아져 좀 더 심도 있는 주제를 다뤄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라운드X에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찾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고 저희 그라운드X와 함께 일해보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